매출 전년 대비 13.1% 증가, 117조 6,106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 전년 대비 178.9% 증가, 6조 6,789억 원. 작년 코로나 시기에 우리 회사의 이야기다. 전년의 임금 동결에 이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 작년 코로나 시기에 우리 노동자의 이야기다. 회사가 최대 수익을 낸 판에 우리 임금은 오르지는 못할 망정 마이너스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2022년 우리들의 단협. 누가 뭐래도 9대 집행부를 믿고 힘차게 달려봅시다. 임금 인상이 가장 관심을 많이 조합원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급여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걱정 없는. 올해만큼은 성과가 일어난 만큼 조합원한테도 공정하게 분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꼭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신규 인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이 절실합니다. 현대차와 차이 나는 부분을 이제 없애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해고자 동지들이 몇 분 계신데 해고자 동지들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같이 열심히 노동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6만 5,200원) 올해 우리의 임금 인상 요구 액수다. 금속노조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속노조에서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 성안을 할 때 당시 물가 인상률이 올해치 예측률이 한 3.1%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마련할 당시에 물가 인상률 기준이 한 4%대를 좀 넘어서는 요 프로테지가 나오다 보니까 동일한 방식의 계산 방식에 근거하더라도 한 1% 정도의 추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올해 우리의 임금 어떻게 결정됐을까? 물가 급등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작년에는 10,000원으로 라면 5봉지를 샀다면 올해는 같은 10,000원으로 4봉지밖에 못 산다. 올해 10,000원은 작년 10,000원보다 훨씬 적은 돈이 된 것이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만큼 임금이 따라오르지 않으면 실제로는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작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임금이 최소한 물가보다는 더 올라야 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3.0%다.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므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3% 커질 것이다. 전체 국민소득이 커질 것이므로 그중에서 노동자의 몫인 임금도 당연히 커져야 한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을 더 늘리려면 임금을 경제성장률 3%보다 더 많이 올려야 한다. 우리들의 지난 임금 인상이 대부분 그래왔다. 결국 노동자가 작년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보다 높아야 한다. 올해 우리의 임금 인상 요구는 이렇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에 지난해 마이너스 0.1%분을 더해서 고정급 기준으로 임금 인상 최저선인 16만 5,200원이 된 것이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는 요구안이다. 우리 현대자동차의 임금 인상은 우리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임금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차의 임금 인상 기준은 전 노동자들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앞장서 갖고 좀 올해 임금 인상폭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과 2014년 이후 최대 이익을 냈으니 기본금도 인상하고 성과급도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성과를 회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했다. 그 결과 룰을 정했다. 1999년 교섭에서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노동자의 몫을 30%로 정했다. 이후부터 우리는 항상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다. 회사는 임금 인상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인상을 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 따라서 기본급 높이라는 집행부가 있고 반면에 일시금 좋아하는 집행부가 있지만 둘의 합을 보면 결국은 거의 똑같다. 문제는 기본급을 올리냐, 성과급을 올리냐이다. 기본급과 성과급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이익인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성과급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성과가 많으면 성과급을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급은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게 퇴직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시 성과급보다는 임금 인상, 기본급 인상액을 많이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단기적으로는 성과 일시금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본급 인상액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몇 년 전에 사측은 우리 사회의 다른 데와 비교해서 신입사원의 초봉이 높다는 이유로 신입사원 초봉 상승폭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 인상을 작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에 회사는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기존 조합원들에게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 호봉을 적용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에 쭉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별도 호봉 적용의 효과를 봐서 임금이 쭉 올라갔는데 2014년 이후 입사자들은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이런 차별적인 호봉제를 개선해서 하나의 호봉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나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9대 안현호 집행부의 성격 자체가 차별 철폐나 현장에서 이렇게 차별받는 부분은 좀 해소를 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진행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100% 쟁취되면 완전히 좋겠지만은 그래서 시발점이 되는 그 기준점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